BTS 대 스트레이키즈. 누가 K-팝에서 돈을 지배하는가? 1. 당신은 팬입니까? 투자자입니까? 2026년 2월 코스피 엔터주 지형도가 조용히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52주 최저점이었던 20만 9,500원의 2배 수준인 39만 원대를 회복했고, 증권사 16곳 중 10곳이 동시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JYP는 2025년 2분기 단일 분기에만 영업이익 52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66% 폭증이라는 숫자를 조용하게 찍어냈습니다. 2026년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달러로 수익을 버는 엔터 기획사 입장에서 이 고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해외 투어에서 벌어들이는 달러 수익 1억 달러가 원화로 환산될 때 불과 3년 전 1,200원대 환율 시절보다 200억 원 이상의 추가 이익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환율 하나만으로 K-팝 기획사의 영업이익률이 통째로 올라가는 시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두 이름, 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귀환한 방탄소년단 BTS과 이미 북미 스타디움을 점령하고 JYP의 새로운 수익 엔진이 된 스트레이키즈. 이 두 그룹은 각각 K-팝이 도달할 수 있는 자본 구조의 두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더 인기가 많은가라는 감정적인 질문은 단 한 번도 던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가 더 많은 현금을 더 효율적으로, 더 지속 가능하게 찍어내는 구조인가? 지금부터 팬심은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숫자와 자본의 흐름으로만 두 거인을 해부합니다. 2. 과거 어떻게 자본의 성벽을 쌓았는가? 과거의 자본 축적 방식이 현재의 수익 구조를 결정합니다. 먼저 하이브의 경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는 표면적으로는 음악회사지만 경제적 본질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전략은 아티스트라는 원천 자산을 플랫폼 생태계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팬덤의 감정과 소비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한 도구가 바로 위버스입니다. 위버스는 단순한 팬 커뮤니티 앱이 아닙니다. 팬이 아티스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아티스트가 직접 답글을 달며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공식 굿즈를 구매하고 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는 팬 한 명 한 명이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소비하고 어떤 콘텐츠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년에 걸쳐 축적해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래의 굿즈 전략, 투어 장소 선정, 심지어 아티스트의 콘텐츠 방향까지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팬덤의 감정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IP 금융 회사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이브는 BTS라는 IP를 게임, 웹툰, 공식 다큐멘터리, 팝업 스토어, 그리고 각종 글로벌 브랜드 콜라보로 무한 복제했습니다. 음악은 시작점일 뿐이고 그 음악에서 파생된 무형자산의 가치가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한번 구축된 강력한 팬덤 IP는 아티스트가 무대에 서지 않는 기간에도 자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고한 자본의 성벽으로 진화합니다. 반면 스트레이키즈를 보유한 JYP의 자본 축적 방식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JYP는 처음부터 플랫폼 확장이 아닌 제작 마진 통제와 현금 회전율 극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안에는 스리라차라는 프로듀싱 유닛이 있습니다. 멤버인 방찬, 창빈, 한 3명으로 구성된 이 유닛이 스트레이 키즈 음악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곡하고 편곡하고 가사를 씁니다. 이것이 단순한 예술적 자율성처럼 보이지만 재무적으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외부 유명 작곡가에게 곡 하나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와 저작권료를 내부에서 귀속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작 비용이 줄어든 만큼 같은 매출에서 더 많은 이익이 남습니다. 여기에 JYP는 공연 중심의 빠른 글로벌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음반을 팔아 천천히 팬덤을 키우는 전략이 아니라 직접 무대에 서서 현금을 즉각 회수하는 전략입니다. 공연이 끝나는 순간 티켓 수익과 현장 굿즈 수익이 동시에 들어오는 이 구조는 자본 회전 속도가 극단적으로 빠릅니다. JYP의 스트레이키즈는 이 전략을 통해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를 차례로 정복하면서 JYP의 현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요약하면 하이브는 한번 구축하면 자동으로 수익을 내는 IP 복리 모델을 선택했고, JYP는 뛸 때마다 즉각 현금이 들어오는 고회전 공연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정답입니다. 다만 시장은 이 두 모델의 다른 멀티플을 부여합니다. 3. 현재 앨범 한 장의 수익 배분과 실제 현금의 밀도. 이제 현재 가동 중인 숫자들을 직접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음반 매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K-POP 앨범 한 장을 25,000원에 구매했을 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앨범 한 장 25,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음반 제조 원가와 포장비로 약 2,500원에서 3,500원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물류비와 유통마진이 추가되는데 국내 온라인 유통사에는 약 20%, 즉 5,000원이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해외 유통사를 통할 경우 이 비율은 30%까지 올라갑니다. 마케팅 비용으로 약 1,500원에서 2,000원이 더 빠지고 나머지가 기획사의 총매출로 잡힙니다. 여기서 아티스트 정산이 시작됩니다. 대형 기획사 기준으로 통상적인 정산 비율은 앨범 순수익의 1,520% 수준이며 나머지 8,085%가 기획사의 몫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앨범 한 장 25,000원에서 기획사가 실제로 가져가는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약 3,000원에서 4,500원 수준입니다. 이익률로 따지면 약 15%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BTS가 앨범 500만 장을 판매하면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총 매출은 약 1,250억 원. 여기서 원가와 유통비, 마케팅비를 제하고 남는 영업이익은 약 200억에서 300억 원 수준입니다. 이것만 보면 500만 장인데 고작 이 정도?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게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2026년 3월 BTS는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합니다. 그리고 4월 9일 고양 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세계 34개 도시 82회 이상의 월드 투어 아리랑 투어에 돌입합니다. 2027년까지 이어지는 이 투어에 대해 빌보드와 BBC는 콘서트, 굿즈, 라이선스, 스트리밍 수익을 합산하여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78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공연 단독 매출 최소 1조 2천억 원, 공격적으로는 해외 공연만으로 2조 원 매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기서 고환율 효과가 작동합니다. 2026년 2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입니다. 과거 1,200원대를 정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달러당 240원의 추가 이익이 붙습니다. BTS 북미 유럽 투어에서 달러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5억 달러라고 가정하면 환율 차이만으로 약 1,200억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K-팝 기획사가 조용히 좋아하는 고환율의 비밀입니다. 하이브의 2026년 연간 매출은 약 4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5,800억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5년 영업이익 약 50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1,062% 폭증입니다. 하이브 주가의 목표주가 상단이 50만 원까지 거론되는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이키즈의 현금 게임은 어떨까요? 2025년 스트레이키즈의 도미네이티 투어를 살펴보면 북미와 남미, 유럽, 일본을 포함한 투어에서 2분기 단 23회 공연만으로 약 9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이 JYP의 2025년 2분기 공연 매출 62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42% 폭증이라는 숫자로 이어졌습니다. 전체 분기 매출 2,158억 원, 중 공연과 MD를 합친 비중이 1,289억 원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합니다. 스트레이키즈가
JYP의 수익 엔진 그 자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스트레이키즈 모델의 핵심 강점이 드러납니다. 공연 1회당 발생하는 현장 MD, 즉 굿즈 매출이 티켓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합니다. 콘서트장 앞에 줄 서서 공식 굿즈를 구매하는 팬들의 객단가가 북미 기준으로 평균 $100에서 $150, 환율 1,440원 기준으로 14만원에서 21만원입니다. 여기에 인하우스 프로듀싱으로 외부 곡비를 최소화하고 스리라차가 제작한 곡들의 저작권 수익이 내부에서 순환하는 구조까지 더하면 스트레이키즈가 가동하는 수익 엔진의 효율은 외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냉정하게 비교하자면 BTS 모델은 거대한 스케일이지만 비용도 거대한 구조이고 스트레이키즈 모델은 외형은 작지만 남는 이익의 밀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하이브의 2026년 영업이익률은 약 1213% 수준으로 전망되는 반면 JYP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은 20% 내외를 유지합니다. 매출 총액은 하이브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같은 매출 100원을 벌었을 때 실제로 주머니에 남는 돈은 JYP가 더 많은 구조입니다. 4. 미래 브랜드의 폭발력 BS 시스템의 지속성 약 3분 30초. 이제 미래를 봐야 합니다. 투자는 언제나 현재가 아닌 미래를 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BTS라는 이름은 2026년 현재 음악을 넘어선 국가급 슈퍼브랜드입니다. 단순히 K-팝 아이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소프트 파워와 동일시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BTS 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를 5조 6천억 원으로 추정했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국내에서 콘서트 1회 개최 시 최대 1조 2207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멕시코 추가 공연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이 브랜드의 무게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BTS의 2026년 투어 발표 직후 48시간 만에 해외에서 서울로 향하는 여행 검색량이 155% 증가했고 6월 공연 도시인 부산은 무려 2375% 폭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 수익이 아닙니다. BTS가 움직이면 항공, 호텔, 관광, 유통, 뷰티까지 전 산업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경제 현상이 됩니다. 이런 파급력은 어떤 재무 모델로도 온전히 계량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BTS라는 IP가 가진 초격차 폭발력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모델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슈퍼 브랜드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빠르게 낙습니다. 개별 멤버의 활동 리스크, 미래의 그룹, 활동 공백기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 능력이 이 거대 브랜드의 영속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2025년 하이브의 영업이익이 500억 원으로 급락했던 배경이 바로 BTS 완전체 공백이었다는 사실을 시장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BTS가 없는 하이브는 전혀 다른 회사가 됩니다. 이 의존도를 어떻게 분산시키느냐가 하이브의 최대 과제입니다. 반면 JYP의 미래 전략은 방향이 다릅니다. JYP의 박진영이 수년째 반복해온 핵심 철학은 단 하나입니다. 현지화를 통한 세계화. 특정 아티스트 한 명이나 한 그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수익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JYP는 미국 현지 걸그룹 VCHA 중화권, 현지 보이그룹 라틴 아메리카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만들어낸 공연 수익화 노하우를 다음 세대 아티스트들에게 복제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정 아티스트가 은퇴하거나 활동을 줄여도 시스템이 다음 타자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략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K-팝 팬덤의 충성도는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것이지 기획사 시스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 이후의 세대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다음 글로벌 IP가 성공적으로 탄생하느냐에 JYP의 미래 수익성이 달려 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해도 그 안에서 탄생하는 아티스트가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BTS라는 폭탄이 다시 터지고 있고 그 폭발력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폭발에는 끝이 있습니다. JYP의 시스템은 폭발하진 않지만 꺼지지도 않습니다. 10년 뒤를 본다면 여러분은 한 번의 거대한 폭발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불씨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냉정한 결론, 이 게임의 진짜 구조. 결론을 맺겠습니다. K-팝은 가슴으로 소비하는 감정 산업이지만 주식시장은 머리로 움직이는 현금 흐름 게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순간 시장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이브의 BTS는 IP 금융 모델의 정점입니다. 한번 구축된 전설적 IP가 플랫폼 위에서 반복 수익을 창출하고 거대한 스케일로 시장을 압도합니다. 2026년 투어가 끝났을 때 하이브의 영업이익은 5,800억 원에 달할 것이고 시가총액은 10조 원을 넘어 그 이상을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브랜드 폭발력의 숫자입니다. JYP의 스트레이키즈는 고효율 제조 모델의 정수입니다. 인하우스 프로듀싱으로 비용을 통제하고 공연 중심의 빠른 현금 회수로 이익의 밀도를 높이며 JYP 영업이익의 핵심 기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JYP는 스트레이키즈 이후에도 이 시스템을 복제하며 안정적인 성장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지속성의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한 두 모델의 공존이 2026년 K-POP 산업의 진짜 얼굴입니다. 하이브는 1조 원을 넘보는 투어 매출로 시장을 흔들고 JYP는 20%대 영업이익률로 시장의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발이냐, 조용한 복리냐?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는 단순한 결론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현금 흐름의 구조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이들이 게임의 진짜 승자입니다. 팬심으로 음반을 사는 것과 재무제표를 읽고 주식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계산기를 동시에 가질 수는 있지만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혼동이 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다음 분석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